무죄입니다. 무죄. 기사 보시죠. 명태균, 김영선 돈거래 공천대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어제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명태균, 김영선 공천거래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어제 나온 거죠. 어제 이 무죄가 나오고 이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 못 모르고 그냥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제가 정말 그 교도소 145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딸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네.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최창일 교수님, 예상하셨습니까? 모두 무죄. 저는 저렇게 예상은 안 했어요. 요즘 재판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그 우인성 재판부, 거기서도 이제 정치자금법 무죄 나왔고, 자본시장법도 무죄 나왔어요. 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 그것도. 이렇게 나와서 적어도 이 사건만은 이제 이 명태균, 김영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완전 무죄가 나왔어요. 완전 무죄. 이것도 보세요. 아까 저기 이 명태균 씨 하는 얘기 보십시오. 마치 대단한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말이죠. 민주투사처럼 나와가지고 이 정치가 개혁돼야 된다. 제가 아까 저 화면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판부가 내린 거니까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자꾸 법 적용을 하나. 요즘 저기 여권에서 얘기하는 법 왜곡죄. 전 사실 그거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거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 왜곡죄. 이쯤 되면 말이죠. 사법부의 그 재판부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가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 꼭 법률 전문 지식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률은 상식에 입각해야 되는 거니까 기반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자금도 아니다. 이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무슨 채무 변제다. 세비를 나눴는데 그 녹취가 나오잖아요. 저기 명태균이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거 반 안 나눠줘. 이런 일도 안 되면 나 가만 안 있겠다. 근데 이거를 채무 변제고 거기에 대한 대가다. 일에 대한 대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재판부의 판단이 이상하다. 아마 2심에서 다 바로 잡혀서 생각합니다. 예. 네. 이건 1심이 영 이상하다. 2심에서 바로 잡혀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항소를 할지 안 할지를 봐야겠죠. 2심을 가려면 항소를 검찰이 해야지 가는 건데. 근데 일단 그럼 이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봐니까 증거 은닉교사만 유죄고 공천 관련해서는 다 무죄다라고 나온 거예요. 재판부는 왜 그렇게 봤느냐? 여기 밑줄 같이 가볼까요?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반반으로 나눈 건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해서 받은 급여이거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금으로 인정이 되고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됐거나 명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걸로 볼 수가 없다. 2억 4천만 원은 그럼 뭐냐? 2억 4천만 원은 이 미래항공연구소 소장 또는 미래항공연구소 자체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이 되고 이 돈은 연구소 운영자금 혹은 김 소장 회계 담당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따로 그냥 대여금이다. 2억 4천은 대여금인 거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이 세비를 반띵 해갖고 반 나눠서 보낸 건 그 자체는 월급을 준 거다. 이 급여를 준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다. 명태균 사건이다.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언론이 매일같이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다? 녹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나왔던 녹취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들어보셨죠?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가 공천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내가 상현이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게라고 얘기를 했었던 녹취가 있고, 지금 보면 김영선 전 의원도 자기가 직접 내가 덕을 많이 봤잖아. 그 덕에 국회의원이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판부는 왜 아니라고 본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사실 이제 그 김 여사 그 재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논리였는데, 결국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시 이제 다수결로서 이제 공천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는 또 이제 순위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공천이 주어지고 했었던 부분은 결국 이제 다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이 명태균 사건의 재판부도 비슷한 논리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녹취라든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지만, 근데 적어도 뭐 일부의 영향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뭐 대가 관계를 약속했다든지 그런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은 네. 이걸로 갔을 때는 이제 뭐 이게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처럼 이게 결국 공천이 최종되는 데는 공관위의 어떤 다수결로 인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 또 혹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공천해 주세요라고 요청은 했는데 이게 결과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다 무죄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천에 있어가지고 또 뭐 부탁을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정치 자금을 어쨌든 지급을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꼭 결과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돼야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무죄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특정인을 후보로 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런 뭐 기부금의 이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런 자금을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이 기록을 사실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더 이제 뭐 결정적인 증거들이 뭐가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이제 하나의 그냥 논리일 뿐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뭔가 이제 정치자금이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증거 불충분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윤영걸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요새 법원에서 정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급적이면 사법 판단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 좀 보여져요. 정당이 공무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공공적인 일은 하지만은 민간인들인데 정당 내에서 처리한 건데 왜 사법부로 들고 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피고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잘 모를 때는 유리하게 해석해 주려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면 김영선 의원도 저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명태균하고 돈 오가면서 서류를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서류를 다 믿어준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명태균이가 연구소를 하는데 거기 직원으로 등록돼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한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돈이 오간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서류에 의존해서 봐주려는 의사가 좀 강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비를 예를 들면 뭐 반띵 한다고 나눠 가졌는데 네. 그것도 뭐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여럿이 중지를 모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좀 너무 봐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지만은 저는 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네. 이번 이런 거는 반드시 저 2심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좀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요새 1심에서 다들 끝나거든요. 네. 그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끝냈는지. 특혜로 그 권리를 받은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돈을 벌은 아웃풋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게 1심이거든요. 네. 근데 입구가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출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저는 항소해서 2심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대장동이나 뭐 위례나 1심에서 다 포기하니까 어제 명태균하고 김영선 의원 나와서 항소 포기하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비리, 공천 비리 이런 게 갈수록 더 비리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네. 아 그래 명태균이랑 김영선도 항소 포기하라고 목소리 높였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한 우리 저 남상권 변호사님, 그 다음에 우리 여태영 변호사님, 제 생명의 은인인데 오늘은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지 이제 피고인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과연 검찰이 항소를 할지라고 이 남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최창일 교수님, 아까 윤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다 1심에서 그냥 뭐 저희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위례 신도시도 그렇고 그리고 대장동도 그렇고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다 1심에서 무죄 나오고 그냥 거기서 항소 안 했거든요. 요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사건은 항소했잖아요, 검찰이. 네. 그것도 이제 2개 무죄 나왔고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무죄 나왔잖아요. 항소했고 아마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국민들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아까 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 공관위에서 왜 말이 많냐?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그거 벌써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저게 녹취가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했다고요? 그 판사가 정치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정치 국회는 안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판정을 내립니까? 재판에 그럼 재판 말이죠.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말이죠. 그 법정을 갖다 놓고 육법전서 갖다 놓고 말이죠. 그거 거기에 딱딱 맞춰놓은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도대체. 여긴 법조인도 계십니다만 저는 좀 검찰이 항소할 것 같아요. 저게 뭡니까? 채무 변제금이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한 대가였다. 그럼 저런 건 뭡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얘기. 뭐가 고맙다는 얘기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왜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공관위원들이 다수결로 했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겁니다 아마. 항소할 것 같아요 제가. 네, 개인 의견입니다. 네, 일단 내가 정치권에 좀 있어봤는데 아유 뭐 공관위가 다수결로 한다고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좀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다만 지금 뭐 이게 무죄가 난 거는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이 무죄 난 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그래서 항소를 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항소도 항소입니다만 지금 관련해서 이른바 명태균 처음에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엮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있었느냐 그 관계도 같이 볼까요?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김영선 전 의원 뭐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았니 하는 게 의혹이었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섰던 이유가 요렇게 통해서 공천이 이렇게 간 거 아니겠느냐, 공천 주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김 여사는 먼저 이미 무죄가 나왔죠. 재판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결과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이 여론조사를 줬고 중간에 후원자가 이걸 대납했다는 결국은 여론조사로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같이 지금 재판을 받을 예정인 거죠. 여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재판 결과가 나온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뭐 사안이 딱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여기도 무죄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 여사 재판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무죄의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좀 달라서 뭐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그래도 지금 1심 재판부의 그런 각각 재판부가 다르지만 결과가 나온 부분을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의심스러운 증거는 있지만 그게 딱 정말로 들어맞는 증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판이 넘어갔을 때 그 증거를 봤을 때 뭔가 명백하게 이게 진짜 뭐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이 됐고 이 부분이 이제 대가성으로 받은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금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초기 단계라서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남아있는 재판에도 좀 결과를 미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예측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됐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